기와집 처마 아래 햇살이 비치는 곳에 한 여인이 가만히 앉아 한과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남자는 멀찍이 떨어진 채 무엇인가 궁리하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저 인연이 어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오늘은 인연이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가만히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 풀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다마 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복잡한 세상사를 잊고 저의 이야기에 흠뻑 빠져보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시간을 응원해주세요. 만수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30, 아직 장가도 못 든 몸이었지요. 집은 가난하고 땅은 좁았으며 늙은 어머니 한 분만 모시고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만수는 성실했습니다만 어수룩한 구석이 있어서 사람들 말에 쉽게 넘어가는 편이었지요. 그래서인지 세상 물정에는 참 어두웠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만수는 장터에 나가 나물 몇 단을 팔고 있었지요.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이었지만 그것으로 쌀을 사고 어머니 약값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나물은 다 팔렸습니다. 만수는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술집 앞에서 웬 사내가 손짓을 하더군요. 이봐, 만수, 이리 와서 한잔하지 않겠나? 그 사내는 노름꾼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이름난 건달이라 하더군요. 만수는 원래 술집에 가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날따라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마도 외로웠던 것이겠지요. 만수는 술 한 잔을 받아들고 그 사내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노름꾼은 웃으며 이런 말을 던지더군요. 자네는 언제 장가를 들 생각인가? 30이면 이미 늦지 않은가? 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수로 장가를 들겠소.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그러자 노름꾼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방법이 하나 있네. 노름꾼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이 근처에 부잣집 여종이 하나 있네. 이름은 백이라고 하지. 만수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요? 허허, 이 친구 참. 그 여종을 보쌈해 오면 되지 않겠나? 만수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보쌈이라니, 그것은 사람을 훔치는 일이 아니던가요? 그런 짓을 어떻게 하겠어? 노름꾼은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걱정 말게. 그 여종은 주인이 죽으면서 자유의 몸이 될 예정이라네. 하지만 주인 집안의 다른 자식들이 그 여종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지. 자네가 먼저 데려가면 그 여종도 팔려가는 것보다는 나을 게 아닌가. 만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노름꾼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말 속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지요. 여종을 구해주는 일이라면 나쁜 일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노름꾼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지요. 그 여종은 솜씨가 좋아서 음식도 잘하고 바느질도 잘한다네. 자네 어머니를 모시기에도 안성맞춤일 걸세. 만수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떠올랐지요. 늙고 병든 어머니를 혼자 모시기에는 만수도 벅찬 형편이었습니다. 만약 아내가 생긴다면 어머니도 편하실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노름꾼은 만수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더욱 부추겼습니다. 오늘 밤이 기회라네. 그 여종이 혼자 빨래를 하러 내과에 나온다지. 지금 가서 기다리면 될 걸세. 어둠이 내리면 아무도 모를 거야. 만수는 그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인생을 바꿀 기회처럼 들렸던 것이지요. 사람이란 것이 듣고 싶은 말만 들리는 법이더군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만수는 냇가로 행했습니다. 달은 숨어 있었고 어둠만이 길을 채우고 있었지요.
만수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냇가에 다다르자 과연 한 여인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여인은 조용히 옷을 씻고 있었는데 동작이 단정하고 차분했습니다. 만수는 숨을 고르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여인의 팔을 붙잡았지요. 여인은 짧게 비명을 질렀지만 만수는 당황한 나머지 손수건으로 여인의 입을 막았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해칠 생각은 없어.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인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만으로 만수를 바라보았지요. 만수는 여인을 업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여인은 가벼웠고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만수는 오히려 불안해졌지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여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수의 집은 초라한 초가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늙은 어머니가 깜짝 놀라 일어났지요. 만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만수는 어머니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여종을 데려왔다고 이제 아내로 삼을 것이라고 말이지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지만 아들이 저지른 일을 어찌하겠습니까? 그제야 만수는 여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등잔불 아래서 보니 여인은 생각보다 나이가 있어 보였고 차분한 인상이었지요. 그런데 묘하게도 여인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가만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백이가 아닙니다. 만수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백이가 아니라니 그렇다면 누구란 말인가요? 그럼 누구시오? 여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덕임입니다. 저는 궁에서 일하던 궁녀였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궁녀라니 그것은 여종보다 훨씬 큰 문제였지요. 만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건 죽을 죄입니다. 어머니도 놀라 덕임을 바라보았지요. 궁녀를 어찌 이곳에? 덕임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퇴궁한 몸입니다. 궁에서 나이가 차서 내보내졌지요. 만수는 그제야 조금 안도했지만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시던 길이었소? 덕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답했지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만수도 어머니도 그 무게를 느꼈지요. 덕임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궁 밖에는 아무런 연고도 없습니다. 의지할 곳도 돌아갈 곳도 없었지요. 그저 어딘가에서 품팔이라도 하며 살아갈 생각이었습니다. 만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큰 죄를 지은 것은 분명했지만 덕임의 처지도 딱한 것이었지요. 만수는 두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그만. 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돌이킬 수는 없겠지요. 그날 밤 만수의 집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만수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고 덕임은 포로가 된 듯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두려움과 어색함만이 자리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만 쉬었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만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덕임을 돌려보내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덕임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방안을 정리하고 마당을 쓸고 있었지요. 만수가 밖으로 나가자 덕임이 가만히 말했습니다. 저를 어찌할 생각이십니까? 만수는 머뭇거리며 답했습니다. 그것이 어디 갈 곳이 있으시오? 덕임은 빗자루를 세우고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요. 만수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덕임을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때 덕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도망쳐도 갈 곳이 없다면 여기서 살겠습니다. 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요? 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차피 저는 갈 곳이 없고 당신은 저를 데려왔으니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궁에서 배운 것이 있으니 밥은 지을 수 있고 바느질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을 모시는 일도 할 수 있고요. 만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덕임의 말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단호함도 있었지요. 이 여인은 이미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팔자를 받아들인 것이지요. 어머니도 방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어찌하겠느냐. 덕임이라 했지 여기 있거라. 그렇게 해서 덕임은 만수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인연이었지요. 서로 원해서 맺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억지로 된 것도 아닌 그런 인연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만수는 덕임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지요. 덕임은 말이 적었고 묵묵히 집안일만 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어머니를 시중들었지요.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점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덕임이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일주일이 지나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만수야, 덕임을 아내로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 만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이미 한 집에 사는데 얘를 갖추어야지. 그날 저녁 간단한 혼례를 치렀습니다.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 앞에서 절을 하고 술 한 잔을 나누는 것이 전부였지요. 덕임은 조용히 그 절차를 따랐습니다. 표정에는 기쁨도 슬픔도 없었지요. 그저 담담할 뿐이었습니다.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만수는 긴장했습니다. 방 안에는 덕임과 단둘이 남게 되었지요. 등잔불이 흔들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수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덕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수는 덕임을 바라보았습니다. 덕임은 차분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지요.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받아들였으니까요. 하지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임의 말이 고마웠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그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욕망이 아닌 체념과 연대의 밤이었지요. 말없이 밤을 건넜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상한 안도감이 생겼지요. 서로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만수는 덕임의 얼굴이 조금 편안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덕임도 만수를 보며 작게 웃어 보였지요. 그것이 두 사람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덕임은 집안을 꾸려가는데 재주가 있었습니다. 궁에서 배운 솜씨였지요. 특히 한과를 만드는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어느 날 덕임이 만수에게 물었습니다. 장터에 한과를 내다 팔면 어떨까요? 만수는 의아해했습니다. 한과를요? 그런 것은 부잣집에서나 먹는 것 아닙니까? 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궁중 한과는 그렇지만 서민도 살 수 있는 한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덕임은 그날부터 한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쌀과 꿀을 아껴 쓰면서도 맛은 일품이었지요. 만수가 장터에 한과를 내놓자 처음엔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맛을 본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지요. 이 한과는 어디서 배운 솜씨냐? 궁중 한과 못지않구나.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의 한과는 금방 팔려나갔고 점점 더 많은 주문이 들어왔지요. 덕임은 밤낮으로 한과를 만들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덕임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는 듯 했지요. 만수도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데려온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집안의 기동이 되어 있었지요. 만수는 덕임에게 점점 의지하게 되었고 덕임도 만수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았던 인연이 점점 사랑처럼 변해가고 있었으니까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덕임의 한과는 이제 이 지방에서 제법 알려진 물건이 되었지요. 만수의 집은 예전과 달리 여유가 생겼습니다. 쌀독에는 쌀이 차고 어머니의 약도 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수는 가끔 덕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이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하고 말이지요. 3년이 흘렀습니다. 만수의 한과 장사는 번창했고 마침내 기와집을 장만하게 되었지요. 초란 초가집을 떠나 기와집으로 이사하는 날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기와집에서 살 줄은 몰랐구나. 덕임은 기와집 처마 아래 마당을 정돈하며 한과를 말렸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곳에서 여유롭게 일하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지요. 만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덕임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만수는 옛날 그 노름꾼을 다시 만났습니다. 노름꾼은 여전히 술에 취한 모습이었지요. 만수, 자네 잘 되었다더군. 그 여종 덕에 말이야. 만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종이 아니었소. 궁녀였지. 노름꾼은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궁녀라니?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말한 백이가 아니라 덕임이라는 퇴근 궁녀였소. 노름꾼은 당황했지만 곧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어쨌든 자네는 잘된 게 아닌가. 인연이란 게 그런 거지.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노름꾼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옳은 것도 아니었지요. 그날 밤 만수는 덕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후회하지 않소? 덕임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처음엔 후회했습니다. 억울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만수는 덕임을 바라보았습니다. 덕임은 조용히 웃으며 말을 이었지요. 궁에서 나왔을 때 저는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아마 길바닥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곳이 제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덕임의 과거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지요. 궁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자신의 아내이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월은 또 흘렀습니다. 덕임의 한과는 이제 고을 안팎에서 소문이 자자했지요.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편안히 생을 마쳤고 만수와 덕임은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물었습니다. 만수댁 부인은 어디 출신이요? 한과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 만수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먼 곳에서 왔소. 그것만 알면 되지 않겠소? 소문은 조용히 퍼졌습니다. 덕임이 궁녀였다는 말이 돌기도 했지요. 하지만 아무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덕임 스스로가 말하지 않았고 말수도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덕임의 과거는 끝내 소문으로만 남았습니다. 만수는 가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잘못된 사람을 붙잡았던 그날 밤을 말이지요. 만약 그날 백이를 제대로 찾았다면 어땠을까? 아니, 만약 그날 밤 냇가에 나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 일이 평생의 인연이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만수는 덕임에게 말했습니다. 잘못한 보쌈이 평생 인연이 되었소.
덕임은 한과를 말리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으며 답했지요. 잘못이었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제 운명이었을지도 모르지요. 만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멀리서 덕임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이 인연이 잘못된 것이었는지 운명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말입니다. 도망치려 할수록 제자리를 찾아오는 법이더군요.